안녕하세요. 오늘 이 한 장의 사진 진행을 맡게 된 이영준 모이세 수사신부입니다. 복자소에 콘텐츠가 드디어 마련되었습니다. 요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이 한 장의 사진이라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평신도 우리 분들과 그리고 수사님들, 그래서 각자의 다른 시선으로 이 한 장의 사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순서로 치면은 먼저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바라보는 저의 느낌도 먼저 나눠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사진은요, 제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저희 그 수사님 중에 한 분이 프랑스 르몽 교구에서 서풍을 갖게 되었습니다. 르몽 교구의 대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에서 전례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찍었죠. 그때 제 마음이 되게 막 이렇게 붕 떠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도에 처음으로 한 형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공부의 끝에 드디어 서풍을 받게 된 거죠. 원래는 우리 수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선교 발령을 받고 그곳에서 서풍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우연하게 찍은 사진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프랑스라는 그 낯선 곳에, 그리고 그 낯선 대성당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스테인드 글라스 밑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그 한 소년을 찍었거든요. 그 소년이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첫 번째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선정했고요. 제가 나중에 오늘 첫 회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아주 나중에 설명드릴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제가 중점을 뒀던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고, 단순히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의 실루엣을 구현하고 싶었어요. 실루엣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밝은 빛에 노출을 맞추고 대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있고 DSLR로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날이니까 제가 이 사진을 두 분에게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분의 느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육성으로 들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준비를 그렇게 못했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분 한 분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분이 수사님이신지, 어느 분이 평신도이신지 잘 구분이 안 가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진에 대한 느낌들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이 느낌을 같이 좀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시대 너무 힘드시죠? 힘드신데 몸과 마음을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이 한 장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 의미의 여행을 저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여기까지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앞으로 보여드릴 무수한 사진들을 쭈르르 보여드릴 겁니다. 어디든 기쁘면 신나게 춤을 추던 어린아이였다. 누가 보던 자기 마음을 힘껏 표현해내는 것이 최선인 양 몸을 흔들기도 했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앞에 서서 하는 일이 어려워졌다. 쑥스럽다는 이유 하나로 단정짓기에는 어렸을 적 춤추던 몸과 노래 부르던 입이 그걸 기억한다. 아마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의 시선들이 나의 삶을 보고 있다란 시선을 느끼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부정적인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내 연약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닐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되고 싶은 욕심이리라. 이 욕심을 버리면
빛이 만들어준 무대에서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처럼 누구의 시선보다 어딘가에서 비추는 빛 하나면 옷이 벗겨져도 모를 만큼 좋아 춤추던 다윗처럼 기쁠 수 있지 않을까? 잘 지냈어? 잘 지내려고. 그래도 오늘 요즘 힘드네. 가게에 영 손님이 없어. 넌 어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요즘 같으면 그냥 가게 문 닫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해. 그렇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 큰애가 이번에 취업시험을 봤는데 잘 안 됐네. 대학 마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큰애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지내야 하나 생각이 들어. 난 막내가 대학 시험 봤는데 그냥 쉽게 여기 근처 학교 가라고 하니 여길 떠나 다른 곳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네. 자식이니까 당연한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뒷바라지 할지 조금 걱정이야. 세상의 이야기다. 지금 내 앞에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자기 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요즘 부쩍 기쁜 소식보다는 지치고 힘들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러고 보니 미사 시간 내내 세상 걱정으로 조금 전에 끝난 미사에서 선포된 복음이 생각나지 않는다. 왠지 서글프다. 언젠가 성당에 서 있는 나 자신이 형식적으로 바뀌었다. 그러고 보니 나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일들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동적인 모습이 스쳐 지나 고개를 돌렸더니 꼬마가 마치 춤을 추듯 위로 뛴다. 그런데 꼬마보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꼬마를 비치는 빛이 눈에 들어온다. 문득 우리 위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친구와 얘기하며 살짝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았다. 웅장하다. 늘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거룩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창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길게 쳐다보지 못한다. 친구가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멈출까 생각이 들어서. 아름답다, 웅장하다, 예쁘다. 이런 단어들을 말로 표현한 적이 언제였던가. 하느님의 집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가득한 세상의 근심, 걱정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설레임과 벅참. 오늘 잠시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겠다. 하늘을 보아야겠다.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에게 얘기하련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 보기 2화 진행을 맡은 이영준 모이세 수아신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마음으로 세상 보기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면 한 가지밖에 못 보겠지만 마음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면을 바라보자, 즉 이면을 보자는 뜻이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그 사진이 담고 있는 다른 이면들,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의 사진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이어 서품식을 마치고 파리에 있는 외방전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회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데파 오 미쇼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출발하는 그 곳이기도 해요. 그곳에서 다른 나라로 출발하는 약속을 하고 떠나는 곳인데 그 옆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의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가 너무 예뻤어요.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죠. 사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맞춘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모니터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이고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좀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걸 염두하며 찍었던 아주 예쁜 의자입니다. 어떤 의자일까요? 대단히 많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긴 의자일까요? 그리고 저는 왜 또 의자를 찍었을까요? 한동안 의자를 많이 찍었거든요.
그 왜 찍었나 생각해보니까 누구를 이렇게 옆에 앉히고 싶었나 봐요. 누가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같이 마주보며 차도 마시고 싶고 그런 의미로 의자를 찍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세상 보기 두 번째 사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진일지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마음으로 세상 보기 두 번째 시간 출발하도록 하죠. 출발! 그래, 기억난다. 너구나. 말을 할까 말까 마음속으로 몇 번을 썼다 지우던 내가 기억난다. 어떻게 말을 할까? 너는 무척 망설였었어. 아니, 설레며 고민했었어. 그리고 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지. 나 너 좋아해.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속으로 너의 고백을 수없이 떠올리며 기다리던 친구도 기억난다. 난 알아. 너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느 날인가 너 혼자 아무 말 없이 나에게 왔던 기억이 나. 그날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앉아있기만 했어. 뭐라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너에게 몇 번 건네고 싶었지만 나도 그냥 조용히 있어야 했어. 그러다 옷에 묻은 먼지를 훌훌 털고 일어나던 너의 뒷모습도 기억나. 그날은 뭔가 신이 났는지 내 위에서 뇌가 마구 뛰었던 기억이 나.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나서 나에게 세상을 향해 뛰던 그 너의 모습. 이렇게 너와 나는 오랜 시간 함께했다. 나에게 넌 늘 기다려지는 친구야. 나도 너에게 편안함을 주는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 이렇게 너를 기다리며 지내던 시간이 흘러 이제 나도 조금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너 그거 아니? 난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난 언제나 같은 곳에서 내가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와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좋아. 내 짐을 나에게 살짝 내려놔. 늘 그랬듯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너의 이야기들을 나에게 털어놔. 그리고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 친구야, 힘내. 우리 아버지는 절뚝절뚝 걷는 장애인이다. 그리고 철커덩 철커덩 소리를 내며 잘도 걷는 일반 사람이다. 보행보조기에 철커덩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리 아빠가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럼 얼른 아버지 앞으로 가서 손을 뻗는다. 아빠, 무거워. 힘드니까 박자를 맞춰봐. 하나, 둘, 하나, 둘. 그래, 그렇게. 에휴, 아빠,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매번 아빠 손을 잡아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냈었다. 오랜만에 아빠와 뒷동산에 함께 올랐던 날이다. 철커덩 소리에 맞추어 손을 잡고 오르는데 아빠가 움직이지 않았다. 뒤돌아봤더니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길 옆에 있는 벤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가 멈추지 않았다면 땀이 나는지 쉬고 싶었는지 몰랐을 것이며 벤치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좀 쉬었다 가자, 좀 쉬었다 가자 하는 아빠의 말에 나도 함께 쉬었다. 그 쉬는 동안 아빠의 얼굴이 자세히 보였다. 늘 함께라서
자세히 보지 못했던 우리 아빠의 눈웃음과 흰머리, 금리까지 다시 보게 됐다. 물론 아빠의 잔소리도 다 들었다. 1절, 2절, 3절. 3절까지 하고 일어서서 다시 손잡고 그 길을 올랐다. 그래도 앉았다 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 어디든 앉아보자. 보이지 않았던 것들, 스치며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마음에 넣어보자. 마음을 다시 채워보자. 그리고 다시 가자.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 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수도원 앞마당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뒤로 걷냐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 주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얘기 좀 그만하고 사진이나 보여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 힌트를 드리려 이렇게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네, 오늘은 과연 마음으로 세상 보기 세 번째 시간 어떤 사진이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진부터 보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가실게요. 그러면 전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따라단. 어릴 적 할머니 댁에 가는 여정은 늘 길었다. 참고로 난 늘 할머니 댁이라 했다.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좋았기 때문이다. 명절에는 왜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는 입석표를 사서 기차를 타고 시골에 가곤 했다. 새마을호의 입석이라. 지금은 상상이 되지도 않는다. 마지막 좌석의 뒤 빈 곳이나 좌석 사이는 늘 체구가 작은 동생과 내가 차지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꾸벅꾸벅 오래 졸아도 시골의 할머니 댁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잠도 다 자고 사람 구경 장난도 다 치고 최후에 진미 오징어까지 사 먹고 나면 동생과 나는 늘 이렇게 물었다. 엄마, 우리 언제 도착해? 엄마, 아직 멀었어? 5시간, 6시간이 지옥만 같았다. 지금 기억에 엄마 아빠도 힘들었을 텐데 힘들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 같다. 내 머릿속엔 온통 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오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 멀리 사는 내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여정의 고됨보다 즐거운 기다림이 되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의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를 보러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오랜만에 딸로, 아들로 돌아가는 시간의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를 타기 전 눈에 눈물 가득한 엄마의 모습이 기억나는 걸 보면 확실하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 난 아직까지도 기차 탈 때 마음으로 준비한다. 반가울 것이고 눈물로 글썽글썽 할 것이라고. 다시 그 기차를 탈 거라고. 기차를 처음 탔던 순간이 기억난다. 목포행 통일호 열차였다. 처음에 타 다음날 새벽 목포에 도착하는 열차에 사람들이 꽤 많았다. 나와 큰 누나, 작은 누나와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목포 큰 이모 집으로 가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큰 누나에게 우리를 맡기고 부산역에서 발길을 돌리셨다.
기차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처음 맡아보는 수상한 냄새에 속이 조금 메스꺼워졌다. 그런데 좌석 옆 발을 올릴 수 있는 히터가 따뜻했다.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 안이 점점 뜨거워졌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말소리에서 나오는 공기가 히터의 열기와 만나 달리던 기차 안은 점점 뜨거워져 쾌쾌한 냄새는 더 짙어졌다. 반복적으로 덜크덩 덜크덩거리는 기차의 움직임은 내 속을 더 불편하게 했다. 참다 결국 비닐봉지를 급하게 달라고 하여 속에 있던 것을 개어내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있는데 방송이 들려왔다. 다음 역은 순천역에서 10분간 정차합니다. 기차의 속도가 점점 줄더니 철커덩 소리를 내고 멈췄다. 그리고 기차의 문을 열었다. 10분 쉰다는 말에 안심하고 기차 밖으로 뛰었다. 순간 코끝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스쳐가는데 너무나 상쾌했다. 춥다는 생각보다 기차 내에서 느낄 수 없던 신선함이 가득했고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기차 밖에서 시간을 내보내는데 추워졌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 복도를 지나가던 판매원 아저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드디어 열차칸 문이 열리고 미니 자판대를 수레에 실어 밀고 아저씨가 들어온다. 이미 큰 누나를 조르고 조른 터라 아저씨가 옆에 오기만 하면 되었다. 사이다와 계란을 샀다. 기차 안에서 쾌쾌한 냄새 속에서 마셨던 사이다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기차 안이 고요해졌다. 그렇게 밤새워 달렸다. 누나가 흔들어 깨워 눈을 떠보니 아주 짙은 새벽 목포역에 기차는 도착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목포역에 첫 발을 내딛는데 눈이 정말 허리까지 내려 있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눈 덮인 새벽거리. 이렇게 나의 첫 기차 여행은 끝이 났다. 잠시 멈추고 추억의 한 페이지를 펼쳐보자. 그땐 불편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져 버린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려보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지금 다시 돌아보며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자신에게 얘기해주자. 그 순간 우리의 추억들은 소중한이라는 수식어를 받게 된다. 사진 잘 보고 오셨어요? 두 분의 이야기도 잘 들으셨죠? 기찻길이에요. 말 그대로. 저는 그 사진을 찍을 당시에 모든 것에 이렇게 물음표를 찍었던 것 같아요. 언어를 한참 열심히 배울 당시였는데 무슨 말을 저한테 하는 건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이 온통 물음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좀 외롭고 쓸쓸한 마음 달래려고 저녁에 산책하는데 그 기찻길이 너무 예쁘긴 했어요. 그래서 저걸 찍어야겠다 마음 먹는데 웬걸요. 그 기찻길도 물음표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한참을 머물렀다가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카메라를 잘 들지 않아요. 왜냐면 카메라를 찍으면요 그 TV나 잡지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거든요. 항상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뭐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후호 보정이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색감과 노출, 빛을 조절을 해요.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신 사부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잘 이해하고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만으로 그런 것들을 잘 찍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후보정을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죠. 그 핸드폰이 그 자체로 아주 예쁘게 사진을 담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진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기에 대한 이해가 넓거나 더 깊을수록 좋은 사진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진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 대인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아주 잘 알고 깊게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잖아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후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것의 사진들을 잘 보존하고 그것을 좀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나눠보는 게 이 코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네 번째는 또 다른 사진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텐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이면을 발견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죠. 그 이면을 발견할 때 세상이 좀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른 시선으로, 다른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 보기 4화 시작입니다. 오늘은 성당에서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북서성 피정이집 성당입니다. 네 번째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왜 성당에서 시작했을까 궁금하시죠? 성당이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말 하지 않고 바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다. 새해 복을 빌어주는 무수한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친구는 친구인가 보다. 한 살도 먹었다. 축하한다. 라면서 영양제를 잘 챙겨 먹으라는 새해 인사를 받았다. 어느새 새해가 왔다는 것은 바로 나이를 또 먹었다는 의미가 되었다. 한참 친구와 늙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더 헛것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주름이 많아지고 하얀 머리가 나고 몸 구석구석이 쑤시기 시작하고, 에휴, 이게 무엇인가? 시간이 가면 우린 손해보는 장사 아닌가? 이런 역설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찰나에 내 주변에 계신 멋진 어른들이 생각났다. 그분들은 학위가 높은 것도, 돈이 많은 것도,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눈에서 빛이 난다. 그 빛은 어디서 나는 걸까? 그 빛으로 왜 내가 따뜻해질까? 답은 간단했다. 사랑받으면 누구나 좋다. 그분들이 나를 아끼고 사랑으로 맞아주니 나도 그 빛을 본 것이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빛나게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아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세월이 간다 해도 손해는 아닐 것이다. 마치 마음 서랍장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 마음이 넉넉한 어른이 되고 싶다. 고개 숙여 신에게 누군가의 안녕을 빌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나의 주름도 하얀 머리도 빛이 나게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분은 마디마디 주름진 손을 벌리시고 긴 침묵의 시간을 이어가셨다. 마치 누군가에게 기댄 듯한 뒷모습은 고요했고 조금은 신비롭게 다가왔다. 그러시다 아주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주님, 이제 몸을 펴기도 힘드네요. 그래도 주님 앞에 머물기 위해 서 있습니다. 아시죠? 오늘 주님 생각하며 뒷정원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오롯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걸을 수 있음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제 건강이 걱정입니다. 사실 형제들이 걱정할까봐 더 신경 쓰이네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어찌나 무서운지요.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손을 맞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의 손이라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서로들 만나 마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당신 앞에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당신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세요. 다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며 다시 침묵으로 이어졌다. 왠지 그분의 침묵이 꼭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네, 사진 잘 보고 오셨어요? 참 신기하게도 두 분이 비슷한 내용의 글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서로 모르는데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사진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뚜렷해서 그랬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은 이렇게 그림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도 온 우주의 언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어를 모르더라도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저희 수도의 첫 서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원을 한다는 건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렇게 맡겨드리는 아주 큰 약속이죠. 그 약속을 처음 한다고 해서 첫 서원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 약속이 헛되지 않게끔, 그리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이 깨지지 않게끔 하는 마음에서 많은 수사님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한쪽 끝에서 이렇게 머리가 백발이신 할아버지 사님께서 이 젊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를 해줬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찍을 때 몰랐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제목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진의 제목은 기도의 마에스트로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깊어졌거든요. 나도 조사님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저렇게 뒷모습이 아름답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뒷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5화 그리고 6화 벌써 4번이나 했는데요. 매 회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잘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다시 5회 때 만나도록 해요. 장소 협찬은 복자사랑 피정이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 보기 5화입니다. 오늘은요, 사실 밖에 나가서 촬영하려고 했거든요. 세상에. 영하 17도입니다. 못 나갑니다. 그리고 더 누워서 뭔가를 촬영해야 했거든요.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한 장소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 보시고 두 분의 이야기 들으신 다음 마무리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시간이 간다고 말한다.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청소년을 지나 청년 또 어른이 되는 과정은 시간의 순리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나이 들어 삶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나 또한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낀다. 분명 일어났는데 자야 할 시간이 코앞이다. 시간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시간의 끝자리에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죽음이 꼭 인생의 마지막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의 슬픔, 고통, 아픔 안에서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에 서 있다. 그 순간들을 우리의 시간 계산법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시간도 그리 갈까? 나를 만든 그의 시간은 어찌 가는 걸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시간은 저녁에서 아침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느님은 시간을 달리 말씀하고 계신다. 하느님의 시간 계산법은 저녁을 지나 아침이 오는 창조의 첫째 날을 보여주고 계신다. 꽃들이 새벽에 뜨는 해를 보고 고개를 들어 차가웠던 이슬을 날려버리고 꽃을 피우는 신비한 체험의 시간이다. 우리는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것은 우리의 저녁이다. 그렇다면 한번 하느님의 시간 계산법을 생각해보자. 우린 새벽에 슬픈 이슬을 날려버릴 그의 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인사가 그들에게 도착했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로 마치 길을 내어주듯 공간이 보여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내가 그들을 흔들어 깨웠는지 하나씩 하나씩 고개를 들었다. 나와 반가움에 눈을 마주쳤다. 소곤소곤 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오늘의 내가 유난히 따사롭다고 서로들 얘기한다. 그러더니 맘껏 멋을 내기 시작한다. 흔들리는 몸을 쫙 펴 내 쪽으로 향한다. 가는 솜털을 살랑거리며 나를 간지럽힌다. 봉어리를 나에게 기대기도 한다. 나를 향한 그들의 몸짓에 나는 그들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입혀준다. 눈부시다 라는 표현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순간이다. 너희는 아름답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다. 늘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때론 그들이 내가 있음을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있었다. 어둠에 갇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도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색깔이 없는 것처럼 어둠과 같은 색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 자신의 색깔을 지키려는 그들의 애씀이 있었다. 차갑고 힘든 시간을 이겨낸 그들이 빛난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그들을 감싸고 있음을, 내가 그들 곁에 있음을. 나의 인사가 그들에게 도착한다. 그들은 작고 아리따운 몸짓으로 나에게 인사한다. 각자의 아름다운 색깔과 몸짓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오늘도 그들을 향한 나의 고백은 이어진다. 사랑한다. 네, 잘 보고 오셨어요? 보통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시작 전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요, 이 사진에 대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각하고 저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제가 프랑스에 있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외로움 아세요? 그쵸? 아시죠? 저는요, 프랑스 가기 전까지 외로움이라는 걸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하는 그 외로움 있죠? 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혼자 있어도 별로 외롭진 않았거든요. 근데요, 프랑스 갔더니 아, 이게 외로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그 먹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놔두고 응답하라 1954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막 엉엉 울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우는 게 지금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저녁만 되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녀요. 동네를. 왜 그러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외로우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해오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도요, 사진을 찍어보자. 원래 전 가서 적응하느라 잘 안 찍었는데 우연히 카메라를 들고 바닥에 누워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햇살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그곳이 좋았던 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을 나가면 좀 헷갈렸어요. 여기가 한국이야? 프랑스야? 할 정도로 너무나 헷갈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도 많이 나고 찍었던 사진인데 생각보다 결과물을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햇빛이며 생명력이며 그 사진 보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게 맞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던 저에게 아주 의미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사진 한 방으로 외로움을 날렸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사진이 준 깨달음이 커요.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근데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예쁘고 의미도 있어서 소중히 간직했던 사진을 5화에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자, 다음 6화인데요. 6화는 어떤 사진들로 또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진짜 신기한 건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갑니다. 다음 주에는 좀 날씨가 풀려가지고 야외 뒤뜰에서 촬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장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또 봬요.